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오늘 저기 뭐야, 오늘 저기 뭐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기 뭐야, 주소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이쪽에 무소TV하고 여기 저 방송하는데, 낮에 라이브 방송하는 회원들한테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밤에 방송 듣지 말고, 저녁 방송을 진행하긴 할 건데, 방송 들으러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접으라고. 오늘 주말까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계좌도 보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로 그 라이브 회원들이 저녁 방송 때 지금 하나도 안 놀았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아무튼 잘 지키시네요. 네. 저녁 방송에는 이제 그런 안내를 할 틈이 없어서 이제 저녁 방송을 일단 열었고요. 오늘 이제 그 마감 수학 있죠?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 현재 유럽 증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심리 그 지수 얘기는 좀 그만하고 종목 얘기 위주로 좀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죠, 오늘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또 증시가 또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심리 얘기는 뭐 그 심리 얘기를 오늘은 이제 많이 한다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수부터 볼까요? 네.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2.9%,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그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졌고요. 나스닥이 조금 빠졌어요, 어제.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는 출발할 때 아침 9시에 시작할 때 그렇게 큰 하락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냥 거의 보합 정도? 예, 어서오세요. 네.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이제 밀리면서, 그죠? 네.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우리나라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도 우리나라 증시긴 한데, 코스피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그죠? 그 왜 그러느냐 이건데, 일단은 이제 그 우리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 요거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아 증시, 여기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열렸고, 호주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고 1.8%, 중국은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항생지수가 홍콩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대만 과권지수 1.1%. 우리나라도 그럼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투매가 더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죠. 인도와 여기 태국이랑 인도네시아는 별로 안 빠졌고요. 인도가 마지막에 좀 하락을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1.7%까지 빠집니다. 우리나라 끝날 때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가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유럽 증시가 그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밤이 깊어질수록, 그죠? 네. 시간이 갈수록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증시 2.5%, 영국도 2.3%, 거의 2%, 3% 하락입니다. 유럽 증시가. 네. 자,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리고 미국 선물 증시, 미국 여기 선물 지수도 좀 빠지고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여기 나오는데, 미국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뭐 같은 말이죠. 지수가 인덱스니까요. 네. 요게 지금 0.7%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환율이 또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요걸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유럽이 개장할 때는 괜찮은, 개장할 때는 저렇게까지 안 빠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대신에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 얘기 좀 그만하려고 했더니, 네. 지수가 뭐 조금씩 빠지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또 확 빠져버리니까 또, 그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여기 회원 필명이 손님이세요. 네, 오해하실라 또.
필룡 오랜만에 뵙는군.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여기 저녁 방송 제목이 전세계란다. 전저점 확인하려는 네, 코스피 증시와 패닉에 빠진 투자자 동향 이렇게 써놨죠. 전저점 확인하려는 코스피 증시. 자, 이게 그 참 요번에 이렇게 세력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못했습니다. 네, 저도 이런저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진짜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진짜 악랄하게 하고 있어요. 악랄하게. 네. 이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제 보니까 누가 뭐 저기 뭐야 나스닥 지수 폭락하고 다 폭락한다고 뭐 예언을 해놨던데, 자 보세요. 뭐 그 예언을 해놨길래 내가 봤어요. 표만 봤더니 그걸 근거로 이제 되는 표를 봤는데 그럴싸하게 갖다 넣어놓긴 했던데, 틀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이 외환위기 때랑 똑같다. 그때 같은 이제 폭락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답답한 게 뭐냐면 외환위기 겪으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그죠? 외환위기. 네. 어렸을 때 겪으신 분들 말고. 네. 외환위기 때는요,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뉴스에서 그랬어요. 괜찮다고.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뻥 터졌어요, 그냥. 네. 진짜 위기는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2008년도, 2007년 그 금융위기 있죠? 그때 괜찮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막 모기지론 막 그 난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했던 금융위기. 그때도 있잖아요. 괜찮다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권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 괜찮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 리먼 브러더스 인수하려고 했다니까요. 그거 인수하고 터졌으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전세계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진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진짜 위기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펑 그러면. 이해가시죠? 네, 못 피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입이 없어요. 먼저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아요. 예언자들이. 요즘에 제 방송 보시면서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제가 어제 제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되게 말조심하죠. 네. 제가 무슨 쌍욕을 막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조심하는 게 아니라 뭐 지수나 이런 걸 맞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셔라. 저도 이제 말을 되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옛날이랑 뭐가 달라요.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한 방 더 때려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으면은 그죠? 네, 와서 한 대 더 때린다니까요. 저도 말조심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지금 말조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이 이제 가장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면 전저점 깨질 때, 아니면 깨질 것 같은 분위기가 확실하게, 네, 분위기가 확실할 때, 그죠? 네, 그럴 때 아주 그 방정들을 떨어요. 지금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네, 전저점에 와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번호 찍지 마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찍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지수를 이런 식으로 전저점에 갖다 대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하겠죠, 그죠? 예, 맞아요. 개인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상장 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자마자 상한가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한가 맞는 거 천만에요. 오히려 하한가인데 맞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저점 이탈하는 겁니다. 즉 전저점을 깨는 거죠. 근데 여기다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나쁜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판을 만든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항상 하수는 내 것만 봐요. 내 것만.
그죠?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가는 줄 아세요?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기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승질나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누구 때려가지고 들어가든가. 그죠? 네. 자기만 생각해서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죠? 네. 그래갖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거나, 그죠? 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망하거나, 그죠? 이럴 때는 힘드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 전저점에 지금 와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만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건요. 웃긴 건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갖다 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 말처럼 그냥 확실하게 깨버리든가. 확실하게 깨버리면 차라리 나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여기다 갖다 대놓고 지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요번에 올해 언제 제일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만큼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반등 나올 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죠? 급락을 시킨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팍 올라온 다음에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급락하고 나서 한 달 가까이를 옆으로 돌렸어요. 이때 개인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저점에서 확실히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않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또 여기로 왔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죠? 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코스닥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코스피 5년 같은 날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자, 여기다 갖다 놨죠, 그죠? 대놓고. 네. 그러면 오늘 아시아 증시 딴 데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생긴 데만 보여드릴게요. 홍콩 지수 보세요. 홍콩은 6월달이 저점이 아니라 3월달이 저점이었는데요. 자,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살짝 깨놨죠.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홍콩 항생지수예요. 네. 홍콩 H지수도 비슷하겠죠, 그죠? 여기는 전저점이 여기고요. 여기 근처에 지금 갖다 대놨어요. 깰 듯 말 듯. 네? 그 다음에 대만 지수 보세요. 대만 가권 지수. 대만이 여기 6월, 여기 7월 초가 저점이었죠, 그죠? 지금 지수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이거 오늘 거 맞죠? 여기에서 끝났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여기다 갖다 대놓고 끝났다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거하고 유럽 증시 보여드릴게요. 독일 있죠. 저번에 왜 독일 증시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면 바닥 아니겠느냐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딱 그 얘기하고 나서 탁 튀어 올랐거든요. 미국이 이제 예상대로 0.75% 금리 인상하고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엊그제구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상하게 끝나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더니 이제 흔들어 놓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증시인데요. 이건 어제 거, 요 캔들은 어제 캔들이거든요. 어제 캔들이에요, 이게. 네.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저점이 어디냐면, 여기 7월 초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죠? 네. 여기를 지금 깨고 있어요. 독일 증시가 잠깐만요. 지금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는데 현재가가 12,190포인트거든요. 12,190. 근데 여기 전저점이 얼마냐면 12,390이에요. 지금은 12,190이니까 여기를 이탈해서 지금 여기를 깼다는 얘기였어요. 나중에 뭐 감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증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전저점 근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이건 어제까지 캔들이니까.
여기도 2.4% 빠지고 있고 현재 프랑스 지수가 5,776에 있거든요. 전저점이 5,761이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지. 유로 스톡스 요거 이게 유럽 대표하는 지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저점이 3357이죠. 여기 지금 요게 마이너스 2.6%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종가 현재가가 3334입니다. 예. 그럼 뭐예요? 깼네요. 그죠? 전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살짝. 그죠? 이러고 있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안 보여드리는 나라들인데 참고삼아 보시죠. 뭐 어디 보실까요? 잠깐만요. 네덜란드도 지금 전저점 깰려고 그러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벨기에 여긴 진작에 깼고 캐나다 내려올 것 같죠? 그 다음에 덴마크 네. 그리고 유럽 증시가 거의 다 스웨덴도 그렇고 예. 여기 전저점 깨졌죠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요까지만 딱 놓고 뭐예요? 아,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거의 다 똑같이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 이 나라들 차트가 지금 다 똑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6월이건 작년 3월, 올해 3월이건 6월이건 그 지수 저기 올해 최저점을 지금 최저점 근처까지 와서 조금 깼거나 깨지려고 하거나 살짝 걸터놨던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살짝 걸터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맞춰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지? 네. 이해되신 분들 1번 찍어주시고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세요. 네. 아까 강요 안 한다 했으니까 평상시 저도 강요하진 않았지만 네? 이해 가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차트가 네?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이게 지금 응? 맞추는 거지. 근데 웃긴 거는요 이 나라들을 말고 다른 나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르네. 네. 지금 이제 쭉 얘기해드린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 일본 안 보여드려. 중국 하자. 일본이랑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 일본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지금 쭉 보여드린 나라들. 네. 기술이 IT 기술이 좀 발달됐거나 하여튼 좀 사는 나라들이에요.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쵸? 네. 근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일본 증시 보실래요? 일본은 전저점 깨지려면 멀었어요. 야, 슬슬 이상해지죠? 여긴 왜 이래요? 그죠? 네. 중국 전저점 깨지려면 멀었어요. 멀었다니까 여기. 네. 홍콩은 깨지는데 왜 중국 상위 증시는 안 깨질까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망한다고요? 아유 그냥 진짜 네? 월망에 내려오지도 않는데 지금. 호주도 전전전 깨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인도 보실래요? 인도가 우리보다 잘 삽니까? 인도가 저기 스웨덴이나 덴마크보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인도 증시 보세요. 부러워 죽겠어요. 개인적으로 인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엔지니어를 직장 생활할 때 인도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 소를 숭배하는 그 힌두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이 왔는데 오면은 맨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갈비탕 먹자고. 돼지갈비 말고 소갈비탕. 네. 인도 사람인데 네. 맨날 오면 그냥 얼굴만 보면 갈비탕 사달라고. 갈비탕 꼭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브라질 네, 보세요. 이래 놨어요. 멀쩡하죠? 안 이상하세요? 이런 나라들은 환율이 괜찮아요. 중국은 예외. 중국하고 인도,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 나라들 보면은 지수가 멀쩡해요. 그렇게 안 빠졌다니까요. 인도네시아 보세요. 어우 그냥 살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여드린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뭐예요? 자원을 수출 많이 하는 나라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나라는 뭐예요? 자원 수출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프랑스는 좀 수출하는 게 있어요. 거긴 땅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수출하는 것도 없잖아요. 네. 땅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지수 이렇게 하락시키는 데가 전저점을 깨고 있는 데가 어느 특정 국가들이에요. 네, 특정 국가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 보세요. 그 비트코인 있죠.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막 그 호주 빠지고 막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안 떨어졌어요. 지금은 좀 떨어지는데 아까 멀쩡했다니까요. 비트코인이 원래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거든요. 어제 나스닥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하락 안 했어요. 어제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심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스닥이 하락할 때도 하락을 안 했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 빠지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반도체주 일부가 하락을 해서 그런 거지 다른 쪽은 멀쩡했거든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주목하셔야 되느냐, 한국, 대만, 홍콩,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아까 기타 등등등 이 나라들이 전저점 확인하려고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세력이 힘들까요? 개인들이 힘들까요? 당연히 개인들이 힘들죠. 그러면 그 기업 주가가 막 빠져요. 그럼 사장님들이 힘들어할까요? 천만에요. 사장님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 사장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주가 관리해야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이 막 올라가면 개인들은 와, 뭐 지분 가치가 얼마다 부자 됐다 막 이러지만 그거에 따른 뭐 세금이나 뭐 그죠? 뭐 만약에 뭐 투자 받으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막 급락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지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르헨티나 아시죠? 네. 아르헨티나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렇게 돼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뭐 4%, 5%, 10%가 아니라 50% 넘지 않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진짜로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이렇게 돼요. 증시가 돈의 가치가 막 하락하니까 주식시장도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봤자 돈 버는 게 없어요. 네. 진짜 인플레이션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옛날에 여기 베네수엘라 있죠 여기. 어우 베네수엘라 지금도 이렇게. 모르시죠 이거? 베네수엘라 이거. 진짜 나라가 망해서 인플레이션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게. 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르헨티나.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거라고. 진짜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경제를 뭐 갉아먹고 있다,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러죠.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저게. 베네수엘라 그 아르헨티나입니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거 보시면 좀 그렇고 아르헨티나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나라들은 다 먹고 살만한 나라들인데 증시가 흔들리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TV 보면 그렇잖아요.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어떤 나라들 폭동이 일어나고 뭐 힘들다고. 근데 막상 그 나라들 보면은 증시 멀쩡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캐나다 먹고 살기 편해요. 저기 독일, 유럽에서 유럽 20위 장악하고 있는 게 독일인데 프랑스하고 왜 저 나라들이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저 브라질하고 저기 멀쩡한데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저쪽을 지금 심하게 흔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지수들이 저 주요 국가들 지수들이 전저점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급락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지독한 개미 털기인가요?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자 이제 우리나라 지수 놓고 다시 솔직히 이렇게 와 있으면요 웬만한 개인들 멘탈 다 나갑니다.
멘탈 나가는 게 정상이죠. 멘탈 다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급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지독한 털기냐? 저는 지독한 털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왜 말조심을 계속 하고 있었느냐? 지독한 털기가 맞는데 개미 털기가 맞는데 앞에 제가 지독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쌍바닥을 찍는 것 같은데 쌍바닥을 공중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쌍바닥을 딱 정확하게 W자 모양으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W자기는데 여기서 조금 더 뺀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정말 그 나쁜 놈 같은 나쁜 세력이면 깼다가 못 올라오는 척하다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악마 수준이죠. 이건 차트쟁이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100명 중에 한 1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차트 보는 사람 거의 다 털려요. 네. 저항 걸렸다는 거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면 다 털립니다, 진짜.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라는 얘기예요. W자까지 안 들어가고 특정 아까 지수는 여기 살짝 깬 것도 있고. 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안 나오길 바랬던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미국 금리 인상 끝났는데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증시가 빠지는 이유를 언론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할 거, 다음에도 금리 인상을 세게 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도 없어요.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11월 달이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반등 나오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어거지로 빼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왜냐면 더 얘기 드릴게요. 네. 11월 달에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또 0.75%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4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0.75 곱하기 4를 해보세요. 얼마인데요? 거기다 앞에 0.25, 0.5 했죠? 그러면 다음 저기 11월 달에 0.75% 금리 인상을 하면 0.75에 5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해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게 무서워서 막 지금 주식 던지고 막 이러죠. 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빨리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목표를 빨리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지금 그 중립금리라고 하거든요. 중립금리, 네. 목표금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4%에서 뭐 4.5%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리면요, 저기 내년 초 되면은 금리 인상 많이 못해요. 왜냐면 목표를 채워버리니까 4%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올려봤자 0.25, 0.5 그럼 끝이에요. 한두 번 그러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일반 개인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너무 두렵잖아요. 막 금리 인상하니까. 응? 우리나라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 지금 막 심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그러면 못하면 바닥 나오겠네요. 세력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쥐어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신 분들만 신경 찍어보실래요? 죄송해요. 이게 번호 찍는 것도 중독인가봐요. 찍어보실래요? 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갔다 그러는데 얘기 더 해드리고. 금리 인상 가지고 1년 내내 지금 개미들을 털었는데, 금리 11월 달에 또 세게 확 올려버리면 더 이상 못 써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0.75 이상을 더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이런 얘기 해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플레이션이 그래 안 잡힐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자 보시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가 없죠. 왜냐면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근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면 자꾸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 인플레이션이 뭘 심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면 달러 갖고 장난도 그만하겠죠, 미국에서. 네? 안 그러겠냐고. 금값도 좀 다시 올라올 거고, 그죠? 농산물 가격도 지금 농산물 가격 여기 뭐야? 이거 보세요. 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밀값이 뭐냐면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에가 여기였는데 지금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곡물가는 안정이 돼 있다니까요. 과거로 돌아왔어요. 그냥 기름 다시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안정됐잖아요. 근데 뭔 얼어 죽을 인플레이션이에요. 진짜 인플레이션이면 우리나라하고 저기 독일 지수가 저기 아르헨티나처럼 막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딱선 없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지수 보면서 부럽다, 아르헨티나로 이사 갈까 보다. 미친 거예요 진짜.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아르헨티나 가서 주식할 걸 미쳤어 진짜. 그죠? 네. 큰일 나네. 오늘 뭐 하나 배우셨죠, 그죠? 네. 아르헨티나 가시면 안 돼요. 네. 그 저기 있잖아요, 왜 그 IMF 있죠? 네. IMF에서 돈 빌려주기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남미 나라들이에요. 남미, 중남미. 네? 하도 돈을 떼먹어가지고 네. 거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도망간답니다. IMF에서. 이러면서 네. 도망간대요. 절대 안 빌려준다. 하도 떼먹어가지고. 네. 그 지금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기회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의 외신들 있죠.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은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내년 초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거다.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엔 그런 기사 절대 안 나와요. 네버. 절대 안 나와요. 절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투매가 아까 아시아 증시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그럼 왜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게 다 윤석열 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씨 때문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로 바쁘잖아요. 서로 바빠요. 한 사람은 욕한 거 이제 수습한다고 바쁘고, 한 사람은 이제 감옥 안 가야 되니까 바쁘고, 네. 자기들끼리 바빠요 지금. 네. 욕한 거예요 지금 둘 다. 바쁘다니까 지금. 근데 이걸 보세요. 결국엔 심리거든요. 심리인데 왜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졌을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건 뭐예요? 투매잖아요. 투매가 왜 나오겠어요? 투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뭐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오늘 여기 언론에 나온 기사 2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침엔 이거 나이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디다스로 바꿔놨네요. 자, 아침엔 이게 땡처리 나이키 신발 잡아라로 봤거든요. 근데 아디다스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마트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뭐 했냐면 이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필라, 리복, 푸마 뭐 이런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90%까지 할인 판매했답니다. 이게 이마트에서 열렸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네. 요거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었대요. 신발 잡으려고. 네. 땡처리 아디다스 신발을 잡아라. 대형마트에서도 오픈런. 저번에 보니까 그 치킨 사시려고 줄 서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왜 줄 서 있겠어요? 돈 아끼려고. 그죠?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게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네. 그 다음에 대형마트 땡처리도 하는데 상황인데 매대에서는 생과일보다 냉동과일이 훨씬 더 잘 팔린답니다.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전제품이 이제 유독 잘 안 팔린대요 요즘에. 근데 유독 네. 참 여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에어프라이어. 네. 뭔지 아시죠? 네. 냉동식품 데워 먹을 수 있다. 요게 지금 잘 팔린대요.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기가 잘 안 팔리다가 요즘에 잘 팔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는 이제 불황형 신문하다 뭐 이런 거. 돼지고기도 냉동 돼지고기. 그리고 여기 자체 상품 노브랜드 뭐 PB 이런 상품 잘 팔리고. TV도 삼성 거 안 사고 뭐 뭐라더라? 대형가전 TV도요. 이마트에서 이렇게 자체 브랜드 내는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산대요.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아낀다고 저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실제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월급 받는 거 갑자기 월급이 뭐 절반으로 줄거나 그랬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사람들을 막 지금 자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 이게 소비심리죠. 소비심리가 안 좋으면 주시장도 당연히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매수 대기 물량이 별로 없어요. 투매가 더 세게 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런 뉴스 맨날 나오죠.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집 안 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83 무너져. 이게 뭐냐면 하도 그냥 뭐 맨날 금리 올린다, 경기 침체 온다, 어디 집값이 뭐 얼마 떨어졌다, 그냥 날마다 그냥 그죠? 세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집을 사요? 안 사지. 자꾸 떨어진다는데. 그러니 누가 주식을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이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저기 뭐야 많이 배우셨는데 언론에 이렇게 취약합니다. 진짜 취약해요. 네. 가짜뉴스 이런 거 평상시에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면서 이런 뉴스 보면은 또 그냥 또 저항을 안 해요. 결론이 뭐냐면 전 세계 증시 다 떨어져요. 쌍바닥 확인한다고 지금. 네. 근데 다 그 나라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나라에 기술력이 있는 나라, 그죠? 네. 그러면 그 회사, 그 나라에 기술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들이 많겠죠. 그 나라 기업, 그 나라들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 나라 주식이 지금 헐값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 우리 입장에서는 욕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죠? 네. 근데 외국인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어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좋은 기업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뭐예요? 탄소 중립, 메타버스, 4차 산업, 반도체 뭐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브라질에 뭐 그 유명한 기업이 있나요? 없잖아요. 특히. 그런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학기술 발달한 나라들 증시가 지금 쌍바닥을 깨면서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만 일어나 이거예요. 10년 안 됐구나. 7년인가 8년 전에 미국이 달러 강세, 이렇게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어느 나라가 박살나는 줄 아세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여기 환율 막 인도하고요, 우리나라도 좀 올라갔지만 그때는 거꾸로 원자재 그 많이 파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 환율이 막 올라갔어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똑같아요.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해서 신흥국 이머징 시장 문제라고, 달러 유출 심각하다고 막 그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기는 멀쩡하고 이쪽이 그래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때가 우리 현들이 오늘 들어와서 들으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달러 인덱스.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달러가 강세였던 적이 여기 금융위기 터졌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2014년 그 다음 여기였거든요. 네. 자, 보세요. 2008년도 됐고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달러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달러 강세. 근데 이때는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뛰었다고요? 신흥국. 그러니까 원자재 많이 파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 저기가 막 이제 환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겠죠. 자,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주식시장이 망가졌겠어요? 광산, 농업, 아니면 뭐 석유 이런 거는 나라들 주가가 폭락했겠죠. 그 나라들. 그리고
환율이 뛰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나라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었겠죠. 요거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어려우시면 녹화 돌려보세요. 그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들고 해외로 나가잖아요. 해외여행 가기 좋으니까. 그러면 외국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국내 주식 사도 좋은데 어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달러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들로. 원자재 값 폭락했으니까 그 회사에 이제 원자재 파는 회사들 주가가 얼마나 폭락을 했겠어요. 그죠? 네. 논한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걸 싹 사모았겠죠. 이 당시에 금리 인상 한다고 막 이제 저기 했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또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신흥국 증시가 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한 거예요? 외국인 매집한 거죠. 그렇게 이제 매집이 딱 끝나고 나니까 뭐 할게요? 날라갔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 다 날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뭐 해놨어요? 자, 아까 이제 원자재 요거 달러 강세일 때 있죠? 달러 강세가 언제 끝나요? 2014년에 쫙 올라와서 2016년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대충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브라질이 원자재 많이 팔아서 사는 나라거든요. 네. 브라질이 그때 주가가 주르륵 떨어집니다. 달러 강세일 때 전저점 깨면서 난리를 지깁니다. 브라질입니다. 아까 그 시기에요. 달러 강세일 때 달러 강세 되자마자 주가가 막 곤두박질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딱 끝나니까 올라갑니다. 자, 죄송해요. 번호 안 찍으라고 안 한다 그랬는데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가세요? 네. 이 짓 하는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나라 주가 싸게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응? 이게 그거 하는 거라고 이게. 아, 솔직히 이해 안 간다. 저기 8번 찍어보세요. 기분이 이렇게 찝찝하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 혼자 막 얘기를 너무 빨리 했나요? 아니 이건 좀 찍어주세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서 올리냐인데, 잠깐만 이쪽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그러면 원자재로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타격을 준 거예요. 왜냐면 달러 강세가 되면 원자재 값이 헐값이 되니까, 똥값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한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좀 똑같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달러 강세가 되니까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하죠. 그래서 그때 날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훅 들더니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짓을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해요? 신흥국이 아니고 딴 데서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어디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 이때는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이 발달한 나라. 원자재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후진국들이 이제 저기 하죠. 근데 IT 기술이나 뭐 하여튼 자동차 뭐 이런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어디예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니. 일본도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기 대만은 반도체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대만, 그죠? 대만 하면 유명한 게 저기 반도체하고 대만 카스텔 아니에요? 카스테라, 그죠? 카스테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하고 뭐 딴 거 별로 특별한 거 없잖아요. 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죠? 네. 우리나라 좀 띄우려 이렇게 비유를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뭐 자기들 온통 다 도둑질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 그 기술 개발이 어려울 거고, 미국이 또 싫어하니까 막을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뭐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스웨덴, 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뭐예요? 과학기술 다 기술력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환율하고 지금 막 흔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을 다 저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아까 이게 원래는 이제 좀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방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쭉 해드린 건데 힘들 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남들은 하나도 안 힘든데 나만 힘든가? 아니에요. 지금 힘드신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게 지금 급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뭐 또 지독한 개미털기냐 이건데 제가 보기엔 개미털기라고 봐요. 항상 이러면서 갔거든요. 항상 이러면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번에 보니까 판이 지금은 이쪽으로 바뀐 거. 네. 그래서 이제 투매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아까 그 부동산 기사하고 이마트 기사 보여드렸죠. 예. 사고 싶은 저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매수 심리가 실종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진짜 경제 뭐 사람들 일자리를 막 잘리고 기업들이 부도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부도났다는 회사 하나라도 있어요? 네, 여쭤볼게요. 하나라도 있냐고요. 아니 경제가 안 좋고 뭐 되게 위험하다면서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 중에 수백 개는 최소한 수백 개 정도는 지금 부도난다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도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왜 저렇게 지갑들을 다 닫으셨을까? 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게. 저도 옛날에 똑같았고 뉴스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100% 믿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000% 믿는 것 같아. 이마트에서 좋은 물건 싸게 팔면 가서 사야죠. 그죠? 네. 왜 안 사요? 당연히 사야지. 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지금 진짜 위기가 온 게 아닌데 벌써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누군가가 저렇게 의도를 한 거예요. 유럽도 힘들잖아요. 가스값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거긴 또 그래서 난리고. 그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6월달 그죠? 6월달 급락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것도 견뎌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래 한 번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쉬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 번 견뎌내셨잖아요. 그때 그 기억하실 거예요. 6월달에 급락했다가 반등 세게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서도 있겠지만 보유 종목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급등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못 갔던 6월달에 폭락 나오고 7월달에 급반등 못 나온 종목이 요번에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 공통적으로 쌍바닥 찍는 거 확인하러 들어온 거니까 어디가 저점이다, 오늘이 저점이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말까지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 꼭 악착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본인 손해라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 또 빠져요. 중독이라서 그래요. 중독. 네. 설탕 먹으면 또 설탕이 땡긴다 그러죠. 밀가루 먹으면 또 밀가루가 땡기고. 네. 뉴스 보죠. 또 보게 돼 있어요. 영양가도 없는데 중독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시는 방법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식하신다고 그죠? 그동안 못하셨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못 만났던 사람들, 못했던 내 취미생활 그런 거 하면서 지내세요. 네. 저도 내일은 나가서 좀 걸으려고 그래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네. 걷다가 또 생각이 더 정리되는 게 있으면 월요일날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브라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반 전문가들 이런 거 얘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로. 원래 전공이 경제는 아닌데 주식하다 이런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녹화를 다 남겨놨으니까 이따가 요거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말을 좀 시간은 없고 막 급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브라질 요거 지수하고 하나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공부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브라질 그
화폐 단위는 해와라거든요. 해와라, 해알. 여기 보시면 저기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때 브라질 해와라 급등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내리 꽂은 거예요 그때. 이해 정확하게 가셨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지금 매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무슨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이때 브라질도 막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으니까 증시 폭등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돼요.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아무튼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날 뵐게요. 네. 주말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네. 김 실장님 제 뒤에 또 오늘 방송하시니까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하시고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